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선업이나 방위 분담금 인상 협상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협력 테이블에 오른 건 AI, 반도체, 에너지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콘텐츠 같은 주요 산업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안건들 중 반도체와 에너지를 제외하면 제가 이미 국력 강화 프로젝트 시리즈에서 다뤘던 주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산업협력 의제를 넘어 앞으로 한국이 주도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산업금융 패키지 외교입니다. 아르케TV 유존선 PD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 주요 산업 분야를 망라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조선 분야에서는 H현대가 미국 투자사 서버러스와 손잡고 미국 조선소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전 분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가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을 상용화하기로 협력했습니다. 문제는 협력 대부분이 MOU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방향만 잡혔을 뿐 자본이 실제로 움직이는 구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결국 문제는 돈입니다. AI, 조선, K콘텐츠, 국방, 방산 이 모든 산업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죠. 사실 금융허브 전략은 이미 2003년 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시작됐고 2008년 FN 허브 코리아 설립으로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싱가포르, 홍콩을 단순히 모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실제 산업과 연계된 차별화 전략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제는 접근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금융을 따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한국의 강한 산업과 금융을 묶어서 패키지로 수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산업금융 패키지 외교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5대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K방산 무기 구독형 패키지입니다. 이제는 무기를 단순히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금융, 훈련, 정비까지 묶어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겁니다. 구매국 군 간부 연수와 기술 이전, 장기 유지 보수까지 사실상 구독 서비스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무기 체계는 주권적 소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제도화 단계에서는 IPS 장기 통합 제품 지원 계약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실행하려면 국방부와 수출입은행, K슈어가 함께하는 방산금융 전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K조선 선박 구독 모델입니다. 선박을 팔지 않고 조선소가 건조, 금융사가 소유, 해운사는 월 구독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나용선 같은 기존 선박 리스 방식의 진화판입니다. 문제는 선박 가격이 수천원에서 수조원 가격이기 때문에 조선사가 직접 소유하기엔 부담이 크죠. 그래서 정책금융기관과 글로벌 리스사가 소유권을 맡고 조선사는 건조 유지 보수 서비스로 꾸준히 수익을 나누는 구조가 현실적입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를 실행하려면 선박금융 리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K콘텐츠 저작권 담보 대출입니다. 제가 국력 강화 프로젝트 K문화편에서 이미 지적했던 펀드 조성 전략이 이미 실제 정부 정책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펀드는 성장 자금으로는 좋지만 현장 제작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IP 담보 대출입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IP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제작을 하고 수익은 해외 판매와 플랫폼 수익에서 정산하는 구조죠. 펀드가 성장 엔진이라면 담보대출은 제작 속도를 높이는 부스터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보이의 보이본드나 영국 낫웨스은행의 저작권 담보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IP금융 누적 규모는 2024년 8월 기준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제도만 정비된다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IP금융법 제정이 필수입니다. 네 번째는 K원전 발전량 보장 금융입니다. 우리가 원전을 지어주고 30년간 발전량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수출하는 모델입니다. 즉 구매국은 사용한 전력량만 지불하는 구조죠. 사실 국제에너지 시장에서는 이미 이런 위험을 나누는 계약 방식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를 20년에서 30년 동안 꼭 사주겠다고 약속하는 장기 구매 계약이나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을 보전해주는 차익 보상 계약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도 정부가 162억 달러를 직접 대출해 사실상 수익을 보장했습니다. 따라서 발전량 보장금융은 장기 PPA, 정부 보증, 보험 제도를 결합해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형 원전 보험 보증 제도 신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제가 이름 붙인 국력 ETF입니다. ETF는 쉽게 말해 주식 바구니인데요. 반도체 기업들만 묶은 ETF, 방산 기업들만 묶은 ETF가 이미 있고 성과도 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 더 확장해서 반도체, 방산, 조선, 원전, 콘텐츠까지 대한민국의 전략 산업 전체를 하나의 지수로 묶는 겁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국력 자체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상품이죠. 이미 한국 ETF 시장은 200조 원을 넘어섰고 이런 테마형 ETF들도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력 ETF는 즉시 실행 가능한 전략입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1, 2년 안에 추진 가능한 건 K 콘텐츠 담보대출과 국력 ETF입니다. 기반이 탄탄하니까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3년에서 5년 안에 K조선 구독 모델을 추진해야 합니다. 선박리스 특별법 제정과 정책금융 결합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장기적으로는 5년에서 10년에 걸쳐 K방산 IPS 개혁과 K원전 발전량 보장 모델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건 안보정책, 외교정책, 에너지정책이 다 맞물려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예상 투자 효과만 봐도 K콘텐츠는 2030년까지 30조 원 규모가 가능하고 국력 ETF는 연간 5에서 10조 원 신규 자금 유입을 예상합니다. K원전과 K방산은 각각 건당 20조 원 이상 규모로 확장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싱가포르와 홍콩은 분명히 금융허브로는 강하지만 실물산업 기반이 약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실물산업 강점이 있으니 이걸 금융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게 우리만의 무기입니다. 한마디로 산업 없는 금융이 아니라 산업이 끌어가는 금융이 한국만의 차별화 전략인 겁니다. 이 5가지가 대한민국이 세계 금융 질서를 흔들고 새로운 게임을 열어갈 수 있는 전략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깨TV 유존선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